자, 1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 파트가 지금 언어, 문학, 예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언어, 문학, 예술. 그러면 그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 the context of a studio visit 합니다. 자, 그러면 스튜디오 방문의 맥락에서, 스튜디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언급하는 거는 뭐 방송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작업실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뭐 외래어 생각해가지고 스튜디오 방문이라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글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스튜디오 방문의 맥락에서 the viewer, 관람자들은 might notice,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뭐를? several clipped newspaper articles 이렇게 들어가는데, 몇 개의 클립드는 보통 이제 잘려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클립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집어낸 그 종이 묶어주는 그런 클립도 있긴 하지만은 뭐 영상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전체 영상이 아니고 약간 좀 쇼츠 같은 약간 잘려진 영상들 있죠. 그런 것들도 되는데, 얘는 지금 신문 기사라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몇 개의 잘려진 신문 기사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목적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는 pinned to the wall 하니까 벽에 핀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고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거 분사를 썼으니까 고정된 거. 그 다음에 밀랍으로 코팅이 되어진 핫플레이트라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나 뭐 뜨거운 판 또는 뭐 가열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벽은 벽인데 페인트 표시로 되어져 있는 벽들도 있고, 그 다음에 raisin drizzled floors and several sculptures 하니까 여기서 raisin drizzled라고 하면은 그 있죠. 지금 뭐 끈적끈적하게 되어져 있는 바닥이라든지 아니면은 몇 개의 조각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조각이 어떤 조각들이다? 거의 보이지 않는이에요. barely 하는 표현이 거의 머무하지 않는이니까 뭐를 통해서? 그들의 플라스틱 랩을 통해서. 그런 플라스틱 랩, 뭐 포장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스튜디오 방문의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서 관람객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연결을 했습니다. 요 자체가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럼 스튜디오 방문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볼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뭐 페인트도 있고 조각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정된 뭐 신문 기사도 있고 이런 걸 봐서는 얘는 어떤 미술 작업실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처음 봤을 때 이걸 이제 좀 추측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첫 문장은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such real world clues offer 합니다. 자, 그러한 실제 세상의 단서들은,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작품들, 뭐 작품이라 하기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떤 조각이 됐든 아니면 뭐 신문 기사가 됐든 그런 것들은 실제 세상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제공해 주는데 방문객들에게 뭐를 제공해 준다? 풋홀드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풋홀드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가지고 어떤 발판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실제의 어떤 단서들, 아까 뭐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나타내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술가의 작품을 보여주는 발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실의 방문객들은요, 상상한대요. 뭐를 상상하는데? 그 예술가가 현재는 화가임을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화가, 뭔가 그림을 그리든 조각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화가라는 사람이 결국은 applies,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 뭐 wax라든지 raisi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finds inspiration in particular articles 하니까 특별한 기사들 속에서
영감을 발견하는 그런 화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술가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단순하게 어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대표적으로 피카소 같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 세상을 두고 이제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참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비디오 아트라고 해가지고 백남준 선생님 무슨 뭐 이상한 뭐 깡통이나 어떤 TV 모양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무슨 뭐 고독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술가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게스트 역시나 방문객들 또는 손님이겠죠. experiencing artworks in some homes라고 하니까, 자, 일부 집들에서 이런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그럼 일부 집들에서 예술 작품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notice 역시나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데 positioned next to the furnishings 하니까 이 furnishing들 옆에 놓여져 있는 예술 작품을 알아차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furnishing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 결국 가구, furniture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구 옆에 놓여져 있는 예술 작품을 알아차릴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 사진도 알아차릴 건데 어디에? 피아노에 전시되어져 있는, 그리고 커피 테이블 북스도 역시나 알아차릴 건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뭔가 선호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쌓여져 있는 이런 것들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에 방문을 하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 이 사람 화가인가 봐 라고 생각한다 하는 그 이야기로 지금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죠. 자, together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these components,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그럼 이 구성 요소가 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커피 책이라든지 가족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런 구성 요소들이 결국은 뭐에 영향을 준다? 특별한 경험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특별한 경험에. 그래서 within the artist's studio or collector's home 하니까 어디 안에서, 즉 예술가의 작업실이거나 아니면은 수집가의 집 안에서는 residue from studio activities or the collector's personal belongings, 요까지를 일단 끊을게요. 자, 요까지 일단 끊으면은 거기서 이제 잔여물이라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 스튜디오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잔여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집가의 어떤 개인적인 소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 대해서 그 예술 작품을 연결짓는 그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작업실이 되었든 아니면 수집가의 어떤 집이 되었든 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물품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러한 어떤 물품이나 아니면 소지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예술 세계가 어떤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파악이 된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죠.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예술 작품들 displayed in exhibitions feel comparatively isolated. 자, 대조적으로 역시나 예술 작품이기는 한데, 자, 엑시비션이라고 했으니까 전시회입니다. 전시회에서 보여지게 되는 이런 예술 작품들은 feel, 느껴지는데 약간 비교적으로 고립된 채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박물관이 되었거나 미술관에 갔을 때의 그런 예술 작품들은 아까부터 얘기했던 세상과 뭔가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뭔가 클립드가 되어져 있다. 아까 클립 내가 절단하다 자르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뭔가 특별히 잘려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기원되어져 있는 이런 세상, 이런 것과는 뭔가 잘린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거는 약간 문장 삽입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뭔가 대조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this could explain. 자, 이것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자, aestheticians tend to treat artworks as single tones 하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미학자들, 이게 지금 IAN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보통 우리가 뮤지션처럼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학자들 또는 미적 감각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다루는 경향이 있답니다. 예술 작품을 뭐로 써요? 싱글 톤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대.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딱 보이면 느낌 빠고 오셔야 됩니다. 싱글. 아시죠? 싱글, 혼자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단품, 뭐 단일 개체 이런 것들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뭐 하기보다는요, as members of some set 하니까 몇 개 세트의 어떤 구성 요소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단일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의 어떤 작업실이나 아니면은 수집가의 집에 있는 이런 어떤 물품들 또는 어떤 뭐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은 뭔가 세상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 그런데 지금 미술관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시회란 말이 지금 있었거든요. 전시회에서 전시되어지는 이런 어떤 물품들은 뭔가 세상과는 단절된 것처럼 또는 연결되지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 내용 전체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말이 맥락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1번 Various sources of inspiration for artists. 예술가들을 위한 영감의 다양한 원천. 일단 땡. 그럼 원천이란 말이 나와야 되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The ideal environment for creating artworks. 창의적인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이상적인 환경? 그럼 집이 이상적인 환경이다. 아니면 뭐 자연이 이상적인 환경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 The impact of context. 줄 것입니다. 맥락의 영향력. 이 말 때문에 일단 답이기는 한데 on the appreciation of artworks 한데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 단어 지금 무슨 뜻입니까? appreciation. 동사는 appreciate야. 근데 이거 옛날에 한번 세 가지 뜻으로 이해하라고 한 거 있었는데. 주목은 아니고요. 주목은 더더욱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내가 옛날에 동사 얘기하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인정하다. 이 얘기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 해당되게? 얘는 감상. 그래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맥락의 영향력. 이걸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어떻다 하는 거. 자, 4번에 differences in artworks with regard to artistic materials. 예술 자료, 예술 재료, 그러니까 예술 그 그림 만드는 재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예술 작품의 어떤 차이점. 그러면 뭐 신문지를 갖고 예술 작품을 만들면 이런 느낌이 들고 페인트로 이제 뭐 예술 작품을 만들면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런 얘기는 없었죠. 그다음 5번 external factors distorting the true meaning of artworks. 예술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distorting하는. distort 무슨 뜻이야? 그렇지, 감사합니다. 왜곡하는 외부적인 요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든 얘기 안 했으면 또 드리바나 날리려 했는데 옛날에 들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참겠습니다. 일본 놈이 울면 왜곡.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범위가 들어가게 되면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linguists typically distinguish between signals that are communicative and those that are informative, depending on whether the information is conveyed intentionally or not. 자, linguist, 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구별합니다. distinguish가 구별하다니까. 그럼 구별하는데 신호들 사이에서 구별한대요. 근데 이 신호가 요게 A고요. 요게 B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도우즈가 바로 시그널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신호는 신호인데 커뮤니커티브한 신호와 그 다음에 인포머티브한 신호들 사이를 언어학자들은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커뮤니커티브라고 얘기한다 하면 뭔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인포머티브는 우리가 직역하면은 정보적이냐 뭔가 좀 알려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통의 개념이냐 알려주는 개념이냐 이 사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건데 뒤에 조건이 달려있죠. 뭐에 따라서 그 정보가 의도적으로 전달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언어학자는 두 가지의 신호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그게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첫 문장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계속 찾기구나. 예를 들면 A deliberate wink is distinguished from an involuntary blink by the communicative intention that lies behind it. 하니까 자, deliberate는 의도적인이죠. 의도적인. 그럼 의도적인 윙크입니다. 누구 눈 마주치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내가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윙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럼 의도적인 윙크. 내가 혁이한테 윙크를 해볼게요. 윙크 했습니다. 아니 내가 남학생한테 해야 그래도 좀 이게 좀 우스갯소리가 되지 여학생한테 하면 내가 변태가 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의도적인 윙크는 구별되어진대요. 뭐로부터? involuntary blink 하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involuntary. 감사합니다. 있나? 없네요. 자, voluntary라고 하면은 자발적인이니까 진짜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자발적인이라 하는 것은 약간 자기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눈을 자주 깜빡깜빡거리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과는 당연히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communicative intention that lies behind it 하니까 그것 뒤에 놓여져 있는 소통의 의도에 의해서 뭔가 구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통을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윙크를 의도적으로 했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러나 in intercultural interaction. 자,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가 봅니다.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서. 그럼 문화들의 어떤 차이점을 이제 슬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정보는 정보인데 의도치 않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정보가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될지도 모른대요. 의도적인 것으로. 그럼 문화관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A라는 문화가 있을 것이고 B라는 문화가 있을 건데 자 A 안에서 내가 혁이한테 윙크를 했을 때는 그게 약간 커뮤니케이티브 인텐션이 들어갔다 치면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그냥 윙크를 하셨구나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혁이를 정말 사랑해서 그냥 느끼하게 윙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야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윙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은 소통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문화 간을 얘기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이유강이하고 아프리카 콩고에 살고 있는 김윤재하고 서로 이제 윙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둘이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거 삐지지 마세요. 왜 윙크를 바라보고 그래요? 유강님 자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문화관에 들어갈 때는 의도치 않게 전달된 윙크라고 할지라도 그게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화관이라 그랬어. 아시겠죠? 문화관. 예를 들면 in some cultures 몇몇 문화에서는 showing the soles of one's shoes can communicate an insult한데요. 자, the soles of one's shoes라고 하니까 거기 sole 하는 말 나오죠. 신발의 밑창을 보여주는 것이 모욕감을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발의 밑창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모욕감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리고 when somebody does it, 누군가가 그것을 하게 될 때 it is typically assumed 하니까 이렇게 추측이 되어진대요. 뭘로요? communicative intent로.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지금 1번과 2번의 관계는요. 자, 의도적인 윙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대화의 의도에 의해서 뭔가 구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2번 자체는 지금 예시라는 그러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뭔가 잘못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문화 간의 차이에서. 됐죠? 자, 그래서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소통에 대한 의도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은 그러나 for someone from a cultural group where that convention does not exist. 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 한 문화 집단에 있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그 전통이 존재하지 않는 아까 신발 밑창 보여주는 그런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통이 존재하지 않는 그 문화적인 집단에서의 누군가의 경우에는 그런 행동 자체가 의도치 않고요. 그리고 따라서 would not be communicative, 즉 전달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신발 밑창을 보여주면은 뭔가 모욕감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뭐야? 그냥 신발 밑창 보여주는 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라고요. 의도치 않게. 한마디로. 그냥 의도치 않게 그냥 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바라본 사람은 별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신발 밑창 보여줬구나 하고 치우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2번과 3번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같은 경우는 신발 밑창을 보여주게 되면 모욕감으로 느껴지는 문화가 있고 그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그걸 설령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게 의도치 않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자, 4번 가볼게요. So,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들은요 invest합니다. invest 무슨 뜻이죠? 투자하다죠. 그래서 heavily 하는 표현은 여기에서는 뭐 매우 또는 뭐 심하게 이렇게 가야 되지 무겁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심하게 투자를 합니다. in preserving their unique traditions. 그들의 독특한 전통을 보존하는 데 있어 가지고 투자를 한대요. 그럼 이 전통이 어떤 게 있느냐? 언어, 의식, 관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런 것들이 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vital,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대요.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화적인 정체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4번 이야기는 뭘 언급하는 거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그들만의 어떤 전통을 계속해서 이제 보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과 그 다음에 지속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지금 글 핵심이 뭔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어떤 행동이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거, 해석 자체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자기 문화 지키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얘는요. 그러면 살짝 여러분들 읽어봤을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살짝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5번으로 바로 넘어가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4번에서 5번이 바로 연결됐을 것 같으면 5번도 뭐 나와야 돼? 지들 전통 지킨다 하는 말이 나와야 돼. 알겠죠? 가볼게요. A given piece of behavior. 자, 행동에 주어진 일부분들은 may be communicative. 뭔가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어떤 참여자들 일부에게는 소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뭔가 정보적 전달력이 될 수 있다. 5번 얘기도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똑같이 넘어가잖아.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 해석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그냥 단순하게 전달, 누군가는 그거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 이렇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이 조금 어려운데. 자, 3번 빈칸 문제. 자, through stories 일단 끊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explore 할 수 있습니다. The human condition. 우리는 인간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뭐죠? 탐험할 수 있고요. 탐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C 두 번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C는 단순 보다 아닙니다. 의문사 들어갔으니까 안다가 되는 거예요. How other people think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조건을 탐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요. can affirm. affirm 할 수 있대요. affirm 무슨 뜻입니까? 네, 확인하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우리 자신만의 믿음과 perception, 인식을 확인할 수 있대. 자, 우리 자신만의 믿음과 확인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 아니면 그 이야기 책을 읽었어. 그러면 그 이야기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겠죠. 맞잖아요. 그런 관점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일단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그것들을 뭐 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댐이 누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멀리서 찾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남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든 남 생각이든 어떤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남 생각은 그렇구나, 그럼 내 생각은 이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인식이나 믿음을 가진단 말이야.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자신만의 어떤 관점이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해되세요? 다시 읽어보니까. 아니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뭘로 비유를 해야 되나 모르겠다. 아, 그런 거.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어린 송아지가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이 노래를 처음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각각의 생각이 다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되게 웃긴다, 아니면 저 소가 바보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우리 아들은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그거를 딱 듣더니 울었습니다. 왜 그럴게요? 소가 불쌍해서.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다시 보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소가 왜 저랬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점이 바뀌는 거죠. 관점. 그래서 그것은 또한, 그럼 여기서 그것은 this를 얘기하는 거고 이 this는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것들을 다시 도전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럼 생각을 뭔가 바꾸게끔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언어와는 상관이 없이, regardless of라고 하면은 뭐뭐와는 상관이 없이 이런 뜻이고요. There is something universal. 자, 보편적인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뭔가가 있대요. 무엇에 관해서? About what occurs in the brain. 자, 머릿속에서 또는 뇌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시점에? At the point. 어떤 시점에. 그럼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냐? We are processing narratives. 우리가 이야기들을 처리하는 어느 시점에서는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것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어떤 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이 이야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 저번에도 얘기했죠. 흥부와 놀부 했는데 놀부의 엄마란다. 놀부의 아내가 저 밥 주걸 가지고 흥부를 때렸어. 이걸 딱 봤을 때는 와, 흥부 진짜 불쌍하다. 와, 놀부 안에 못됐네. 이런 보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유발하는데요? 더 나은 자기 인식을 유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공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다른 사람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아, 흥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 문디그치 두드리고 맞기만 하고 제가 문디인 거 봐.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심리학자들은요, scanned people, 자 사람들을 이제 스캔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스캔했는데 사람들을 뭘 스캔해요? Listening to narratives in English, Farsi, and Mandarin. 자, 영어, 페르시아어, 중국어. 됐죠? 중국어로 되어진 이 이야기들을 듣는 이 사람들을 스캔했대요. 스캔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관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스캔한다고 무슨 뭐 자외선 뭐 적외선 이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냥 관찰하다예요.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found 발견했죠. 뭐를요? The same patterns of brain activation 하니까 뇌 활동의 같은 패턴을 발견했대요. same은 동그라미 좀 칩시다. 오이 변형 가능하니까. 이거랑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보편적인 거 하는 거. 요것도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이 단어하고 지금 이 단어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하는 말하고 같은 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뇌 활동의 같은 패턴을 발견했대요. 뭐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발견했을 때. 무슨 의미? In the stories.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했을 때 뇌 활동에 있어가지고 같은 패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는 또한 발견합니다. 뭐를 발견하는데? Reading fiction. 자, 소설 또는 뭐 픽션 그냥 허구던 소설이라고 할게요. 이런 소설들을 읽는 것이 상당히 증가시킨대요. 뭐를요? 공감을 증가시킨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증가시킨대. 자기 생각 아니면은 됐습니다. 근데 이 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 공감이 올라간대요. 누구를 포함해서요? Including people of different race or religion 하니까 다른 인종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그 배경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종교 탄압에 대한 내용이야. 아니면 흑인들의 어떤 삶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일대기들을 읽어보면서 아, 흑인들은 참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구나. 아, 그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흑인들은 무조건 피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and the more observed in a story a reader is, the more empathetically they behave in real life. 아이고 별표 때려야죠.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문장 삽입. 두 번째 뭐겠노? 서술형. 더비더비잖아요. 더비더비 나오면 내가 강력한 후보라고 내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선생님 이거 시험 범위 안 들어가던데요. 시험 범위 안 들어가도 다른 더비더비가 뭔가 있겠죠. 그것도 생각해줘야지. 더비더비 들어가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the more observed in a story. 자, 여기까지 끊고 여기가 주어 동사야. 한 독자가 이야기 속에 더 많이 흡수될수록, 사실 많이란 말이 안 들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냥 더 흡수될수록, 흡수된다는 이야기는 빠져든다 그런 이야기죠. 스며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공감적으로 행동한대요. 그들은요. 어디에서? 실제 삶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흑인들의 삶에 대한 소설을 읽고 나면 흑인들이 불쌍하다 느껴지니까 아, 흑인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연구자가 accidentally 우연히 dropped his pens, 그의 펜을 떨어뜨린다면, 우연히 펜을 떨어뜨린다면 그 참가자들, 즉 who had previously reported being highly observed in the story. 여기까지 끊을게요. 얘가 지금 동사예요. 이런 것들은 어법 체크 가능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요? 이전에 알렸던 사람, 그리고 뭐 했던 것으로 알렸던 사람, 매우 빠져들었다라고 알렸던 사람들이야. 저 이 소설 흠뻑 빠졌어요 라고 이렇게 알렸던 사람들이 약 2배 정도 된대요. 2배 정도 뭐 할 것 같더라? To help pick up the pens라고 합니다. 그 펜을 집어들 것 같다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공감이란 것 때문에. 선생님 이거는 펜 떨어뜨린 소설 내용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설에 푹 빠져버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뭐 그 작품 안에서의 공감도 될 수 있지만은 작품 밖에서의 어떤 공감도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긴가 모르겠어. 이거 무슨 연설문인가 봐. 했던 말 또 하게. 자, 그래서 지금 빠져든다는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 또 나와요. 연구 또 나오죠. 자, 어떤 연구는 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무슨 결론인데요? That literary fiction uniquely engages the psychological process needed to gain access to the character's subjective experiences. 자, literary fiction. 그러면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literary fiction. 흔히 말하는 문학 소설 작품 얘기하는 건데 문학 작품들이 독특하게 인게이지 한대요. 독특하게 인게이지 한대. 그러면은 뭔가 작동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인게이지가 지금 뒤에 인도 안 들어가 있고 윗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뭐를 움직이게 하다, 작동시키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심리적인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들을 작동시킨대요. 그리고 needed는 여기서 과거 분사로 쓰여가지고 어디에 필요가 되어지는 뭐 하는데 필요되어지는 접근하는데 즉 등장인물의 주관적 경험에 접근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런 심리적인 과정들을 독특하게도 작동시키게 해준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정이입 이겁니다. 푹 들어가게 해버린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만약 당신이 소설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띵띵띠링띵 될 것이다. 뭐 얘기해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와 공감을 다 알아낸다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문제 풀고 답 찾은 사람 아시죠? 정답은 4번. Read emotions야. 감정을 읽는데. Vital skills, 필수적인 기술이래.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Forming cooperative societies. 협력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이래. 선생님 왜 여기서 협력적이란 말이 왜 나오는데요? 나의 생각, 너의 생각 서로 함께 공감한다 하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고. 자, 1번 가볼게요. Spot symbols that have hidden meanings.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심벌들을 spot한다. spot이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고 명사로는 점이다. Hello? spot이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죠? 내가 명사로 점이라 했잖아. 보통 우리 와이파이에서 나오는 그 핫스팟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장소를 무슨 스팟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쪼까 비슷한데 발견하다. 아시겠죠? 스팟하는 게 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다 이런 말도 쓰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강이 가만히 있지 말고 적지.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만히 있노? 이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 이유강이 누군가가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자, 두 번째. Find the parts of yourself mirrored in fictional characters. 자, 가상의 인물들 속에서 mirrored, 비춰지게 되는 당신 자신의 일부를 발견한다. 그럼 이건 뭐야? 자기 얘기밖에 없잖아. 공감 얘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통해서 아, 저 인물이 나랑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3번. Boost your imagination. 당신의 상상력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turn it into real life creativity. 실질적인 삶의 창의성으로 그것을 바꾼다. 아주 그럴싸한 말이기는 하나 안 맞죠, 맥락하고는. 그 다음 5번. Analyze plot twist. 플롯이 여기서 뭡니까? Hello? plot. 플롯. 줄거리. 그럼 트위스트가 됐다는 얘기는 뭐야? 줄거리가 꼬였다 그 얘기지. 다른 말로 반전. 야들아, 니네 빈칸 선택지 보는 것, 선택지에 답만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선택지에 단어 뜻도 다 적어라. 공부할 때 제대로 해라. 이것 등 물어봤을 때 이걸 다 모르고 있으면 빈칸 위에 찾아가고 위에 답을 체크한 겁니까? 응? 자, 넘어가겠습니다. 27까지 한번 쭉 달려볼게요.
자, 27에 나오는 1번, 2번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2번은 더더욱 안 어렵기 때문에 약간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Over the past 20 years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with the arrival of digital politics, 흔히 말하는 디지털 정치학. 디지털 정치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 뉴스 갖고 밑에서 댓글 엄청나게 남기는 애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디지털 정치학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프로테스트 무브먼트가, 프로테스트는 저항, 무브먼트는 운동,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저항 운동이 have changed, 바뀌었대요. 그리고 되었대요. ever more, 더 두드러진 것으로 되어졌대요. 이 ever는 약간 예전에 비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두드러졌대요. 자, 보세요. 디지털 정치학의 도래와 함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저항 운동이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더 두드러졌대요. 뭐를 통해서? what을 통해서. 그럼 이 what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무슨 것을 얘기하는 건데 사회학자인 매뉴얼 커스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렀던, 즉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outrage 하면은 분노 또는 격노라고 얘기하고 hope는 희망이라고 얘기하니까 격노와 희망의 어떤 망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두드러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사회적인 저항 운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저항 운동 자체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더 두드러졌다라고 얘기했어. 자, 쉽게 생각합시다. 디지털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갖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글들, 온라인 갖고 뭐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라인 투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디지털의 반대말이 뭡니까? 우리 외래어로 자주 쓰는 거. 아날로그죠. 그럼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아날로그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뛰어야 돼요. 마치 민주화 운동처럼. 그렇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요즘은 뭐 전부 다 댓글 남겨갖고 하니까 뉴스에서도 뭐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뭐 댓글창에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하다못해 정치인들도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의견 다 남기죠. 그게 다 디지털 정치학이에요. 전부 다. 그럼 거기다 댓글 막 남기면서 네 뭐 대통령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대통령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대통령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타 등등. 한번 잘 찾아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자, 우리는요 현재 swirling world를 가지고 있대요. swirling, 소용돌이 치는 세상을 가지고 있대. 즉 아까 말했던 온라인 행동주의, 디지털 반란, 정보 정치학, 그리고 people's platforms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온라인 들어갔고 디지털 들어갔고 인포메이션 들어갔어. 전부 다 직접 뭔가 뛰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킹, 우리 흔히 알고 있는 SNS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는 좀 더 유동적이고 리더가 없는 참여 운동주의를 만든대요. 참여 행동주의를 만든대. 자, 보세요. 유동적이라 하는 거는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리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주체자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면 자기를 자기가 남기면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남겼어. 근데 누군가 내한테 와가지고 야 니 이거 왜 남겨? 너 혼날래? 확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집에 대장님밖에 없습니다. 나는요. 단톡에 쓸데없는 얘기했다고. 자, 어쨌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경우 그리고 이런 참여적인 행동주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대요. 그럼 이 행동주의가 어떤 주의인데 arises more spontaneous 이 단어 별표. 자발적으로. 좀 더 자발적으로 발생하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니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댓글 남기는데 뭐 500원 이런 것도 없죠. 그죠? 내가 지금 정리를 안 해주는 이유는 글 속에서 정리가 다 되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초기 예시들 Occupy Movement, The Arab Spring in Egypt, The Umbrella Movement in Hong Kong,
the Gezi Park, Gezi야. 자, Gezi Park movement in Turkey and Pussy riots in Russia. 등등등등등. 이거요. 여러분 문제 풀었을 때 이거 안 읽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 뭔데요? 예시거든요. 다 그런 예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를 했느냐, 결국은 사람들을 뭐 했다? 행동에 나서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수의 사람들을. 그리고 이끌었대요. 세계의 관심을 이끌었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그래서 while some suggest that these new politics are enhancing democracy, while 일단 세모 치시고, 자, while 들어간 상황에서요, 여기 some이 들어갔고 제시했다 했으면은 이 some은 몇몇 사람들, some people을 얘기하는 거고, others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maintain 들어가고 됐었으면 이거는 주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유지하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학들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대요. They do not really challenge 합니다. 정말로 도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요. 즉, 지배적인 권력 집단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래. 니네가 아무리 댓글에다가 아무리 나불나불 거려봤자 나라가 바뀔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야.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looking back, 되돌아가 보면 most of them have proved unsuccessful. 자, 그것들 대부분은요 성공적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clamped down upon by the state. 국가에 의해서 clamped down 되어졌대. 그럼 clamped down 되어졌다는 얘기니까 진압이 되어졌다 그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셈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방금 얘기했던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요 결국은 효과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해서 짓밟혔대요. 진압되었대요. 그래서 there seems a limit. 자 보세요. there 다음에 seems가 들어가면 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re 같은 경우는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there 다음에 우리는 뭐뭐시 딱 하면 is나 all 이것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뒤에 주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얘도 들어가고요. 얘도 들어가요. exist라든지 seem 같은 경우도 간혹가다 들어갑니다. 근데 exist는 존재하다가 맞고 그 다음에 seem은 그냥 뭐로 보인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대요. 뭐에? To the power of a new social movement. 새로운 사회운동의 어떤 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때문에? 요런 상황 때문에. 아무리 어떤 운동을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디지털 정치학을 가지고 뭘 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야.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집에 가 벽 잡고 울어댄다. 디지털 정치학이 등장했어. 이런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주장해. 근데 다른 사람은 이게 아니래. 그리고 이런 게 한계가 있대. 이거 끝이야. 인겨 몇 번 이거? 2번. 2번 아닌데요? 기훈이 몇 번 했습니까? 4번. rise 동그라미 치시고 limitation 동그라미 치세요. 딱 보여야 되잖아요. rise 칸다 이러면 또 딱 뜨다 이렇게 할 겁니까? rise가 명사로 등장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rise가요. 이게 만약에 동사로 봤으면 떠올려라 이렇게 돼버리는데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디지털 소셜 무브먼트, 디지털 사회운동의 등장과 그리고 그것들의 한계 이걸 얘기하는 게 맞죠. 2번요. 디지털 레볼루션까지는 괜찮아. 이게 성급하게 풀었다가 틀리는 건 아니. 괜찮아. 근데 새로운 시대 켜놓고 뒤에 동그라미 쳐. 리더십 동그라미 칩니다. 리더십은 전혀 상관이 없죠. 아까 뭐라 했는데요. 여기서 리더리스란 말이 있었잖아요. 댓글 남기는데 리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죠. 말 넘기고 오답 체크 다 해볼게요. 1번. Hidden dangers of fully digital society. 완벽하게 디지털화된 사회에 숨겨진 위험들. 그럼 위험만 나와야 될까 아이가. 장점 나오면 안 될 거고. 그 다음 3번. 자, 디지털 이퀄리티. 이퀄리티 무슨 뜻입니까? 평등. 그럼 디지털 평등이죠. 디지털 평등. The key to global political security. 세계적인 정치 안보의 핵심? 세계적인 정치 안보? 뭐 싸웠습니까? 뭐 전쟁 났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아닌데. 5번. 소셜 미디어. The ultimate tool for political revolution. 5번에는 사람도 있겠다.
소셜 미디어 절대적인 도구 정치 혁명에서 한계점 얘기했다잉. 한계점 그거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정리 잘 하세요. 정리.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2번 이거 한국지리 잘하는 사람 이거 금방 이해된다. 이거 한국지리 누가 잘하나? 자, 볼게요. 자동차의 어드벤트입니다. 도래 또는 출현. 자동차의 도래는 극적으로 바꿨대요. 뭐를? 도시의 경관을 바꿨대요. 뭐 함으로써? 가능하게 함으로써. 뭘 가능하게 하는데? The growth of suburbs라고 합니다. suburb가 무슨 뜻입니까? urb에 sub 된 거야. 뭐야? 대구로 치면은 경산 칠곡 이쪽. 위성도시요? 아, 위성도시라고도 하나요? 위성도시는 아예 위성으로 따로 노는 도시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urb에 약간 밀접해 있는 지역. 까비. 교외 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벗어나도 약간은 도시인 듯 도시 아닌 도시 같은 곳. 들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아파트 이렇게 딱 있고 상가 있는 곳.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교외 지역이요. 그래서 자동차의 등장이 결국은 도시의 경관을 바꿨는데 교외 지역의 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들은요, individuals,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제공했는데, 무슨 능력요? 더 멀리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답니다. 어디로부터? 도심으로부터. 도심으로부터. 자기 집이 동성로인 사람 없잖아. 맞잖아요. 자기 집이 동성로인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아파트 이제 생겨나니까 또 자기 집이 동성로인 사람 언젠간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도심으로부터 멀리 살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겠대요. 대구 지역이 이렇게 있고 대구 서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쭉 넘어가면은 뭐 성서, 뭐 성주,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도 살 수 있다 그 얘기야. 왜? 교통이 발달돼 있으니까. 교통이 발달돼 있다는 얘기는 차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 차를 통해 가지고 교외 지역으로 가서도 여기서 거주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출근 어디서 하는데? 이쪽으로 와서 출근하는 거지. 맞잖아.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도심은 땅이 더 싸고 그 다음에 좀 더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도심으로부터 더 멀리 살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땅값은 더 싸고 그 다음에 좀 더 땅이 풍부할 수밖에 없더라. 나도 옛날에 교외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교외 지역에서 어렸을 때. 그 대구가 이렇게 딱 있을 때에 여기가 대구 수성구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 나오게? 영남대, 경산 여기 영남대가 여기 있으면 여기 무슨 다리 한 개 또 여기 있고요. 요 지역 아파트에서 내가 살고 있었는데, 내가 당시 중학교란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이사를 갈 때만 하더라도 여기 다 밭이었어요. 다 논밭이었거든요. 그냥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실 일 생길란가 모르겠지만 다 건물들 생겼습니다. 다 생겼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먹고 뭐 마시고 할 것도 많아진다 그 얘기야. 하다못해 목욕탕도 생겨.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 교통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지역들이 대구 본토 지역보다도 땅값은 쌉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this expansion. 자, 이거는 당연히 맞겠지. 왜? 확장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러한 확장은요, 이런 현대식의 교외 지역을 created, 만들었습니다. 그럼 현대식의 교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특징되어지는데 residential zones입니다. 거주 구역에 의해서 특징이 되어지는 현대 교외 지역이에요. 뭐와는 분리된, 얘 지금 형용사로 썼습니다. 뭐와는 분리된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지역과는 분리된 상업적인 지역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곳 아니면 동성로 이쪽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고 산업지역이라고 한다 하면 성서공단이나 아니면 저기 중간에 저 산업단지 이런 데 있잖아요. 저쪽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먹고 살고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촉진시켜요? 동그라미칩니다. 변화를 촉진시킨대요. 무슨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High Density Urban Living을 자 from 들어갔고 to 들어갔다. 자 매우 밀집된 도시의 삶을 뭔가 넓은 교외 지역으로 promoting 촉진시킴으로써 이제 바꿔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유연성들 즉 자동차들이 제공했던 이런 유연성들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더라? 일상적으로 커뮤트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커뮤트가 무슨 뜻이고? 통근하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통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뭐 하면서 일과 여가와 그 다음에 집에서의 어떤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시키면서 그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삶에 맞춰갖고 움직일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야. 교회 지역에서도 여가생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도시 계획은요, evolved, 진화했습니다. 어디에 두면서, 자, emphasis 하는 표현이 강조를 두다 이런 뜻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place라든지 아니면 put이라든지 이런 거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emphasis가 딱 나오게 되면, 굳이 put이나 place 목숨 걸고 해석하지 마라. emphasis, emphasize로 바꾸면 됩니다. 그냥 강조하다예요. 그래서 강조하는데, 도로와 고속도로에 강조한대요. 뭐 하도록? To accommodate increased travel. 그러니까 증가된 여행을 또는 이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와 고속도로에 대한 강조를 좀 더 많이 두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centralization, 이러한 집중화는 led to altered living patterns 하니까 바뀌어진 생활 패턴을 led to 이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푼 사람 알겠지만은 3번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분명히 교통이 발달이 되면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이런 도심 지역이 아니라 분산되어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얘는 집중하잖아. 그래서 분산화 시키려고 하면 앞에다가 D를 집어넣으면 돼요. Decentralization. 분산화 시키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flattened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바꿔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삶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가족들을 뭐 하게 장려하면서 families to seek homes in quieter, 더 조용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지역의 이런 환경 속에서 환경에 있는 이런 집들을 찾게끔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뭐는 유지하면서요? Access to urban job market 하니까 도시에 있는 취업 시장에는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끝이죠?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아니 한참 남았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을 계속 언급해서 합니다. 근데 답은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자, the sprawling growth fueled the demand for expanded infrastructure and services in these areas, bringing in new economic opportunities. 그러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성장이 결국은 fuel 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fuel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게 되면 무슨 뜻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맞습니까? 명사로는 연료다. 감기 조심하세요. 판필이네. 야,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고? 이것도 모르고 문제 풀었다 하면 이거 무에 맞췄다는 얘기야? 그렇지, 공급하다. 두 번째는요. 연료를 공급하게 되면 자동차가 왜 됩니까? 움직여지죠. 다른 말로 추진하다. 됐습니까? 뭔가 추진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를 공급했습니다. 아니면 수요를 추진시켰습니다. 이렇게 널리 퍼진 성장이 뭐에 대한 확장된 기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공급시키거나 추진시켰다 그런 이야기야. 왜? 그 지역에도 주유소가 있어야 될 거고 그 지역에도 마켓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지역에도 아까 말했던 목욕탕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를 가져다 줘요? 새로운 경제 기회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들은 결국은 도구적이 된대요. 자, 근데 옛날에 한번 이 단어 한번 나왔었지. 이게 지금 내가 도구적인이란 말로 내가 직역을 하지만 인스트루먼트를 다른 말로 쓰면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이 책에서 아마 요긴한이란 말이 있었을 거야. 요긴하다 또는 도구적이다. 이 말은 결국은 유용하다 그 얘기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instrumental 하는 말을 누구는 도구적인이라고 해석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뭔가 도구로 잘 쓰이는 유용한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얘기해요. 유용한. 그래서 자동차들은 유용해졌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삶의 모델, 방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유용해졌습니다. 결국은 뭐 함으로써예요? detaching 별표치입니다. 따로 떼어둠으로써. detaching의 반대말은 attaching입니다. 자, detach는 뒤에 특히나 뭘 봐야 되냐면은 뒤에 from이 들어가 있어요. 뭐로부터 떨어지다, 뭐로부터 분리되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러면 고용과 여가의 이런 장소로부터 집의 위치를 상당히 분리시킴으로써 이런 삶의 모델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장 별표 쳐주세요. 특히 어느 자리 by부터 시작해서 여기 recreation까지 서술형. 왜? 이게 지금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결론 내용이에요. 자동차가 결국은 삶의 패턴을 바꿔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삶의 패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리적으로도 좀 아셔야 되는 게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집을 사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살아갈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엄마 아빠 밑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독립해서 살려면. 그러면은 뭐 집을 알아볼 때도 어느 지역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집값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좀 더 싼 집을 살락하면은 도심 안쪽보다도 점점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집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동네일수록 집값은 비쌉니다. 네, 인기가 많은 지역도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 수요가 그만큼 더 많고 공급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집값 제일 비싼 데가 어디야? 수성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파트 하나만 딱 놓고 얘기하더라도요. 여기서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수성구 가서 산다? 그럼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원하는 집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도 이 정도인데 서울은 얼마나 빡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들어가야 되고 한강 근처 살락하면 뷰가 멋진 데를 가려면 그거 다 비싼 데 가야 돼요. 그런 데서 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당장 여러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겪을 일일 겁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거는 그때쯤 되면 제발 좀 집값 좀 싸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생각이